사람은 안 바뀐다.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사람의 탐욕과 두려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바뀐다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책을 다 읽을 느낌이 들도록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지금 엄청 유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유명한 책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읽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희만의 인사이트로 한 번 더 해석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네. 저자는 모건 하우절이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3년 전에 써서 이미 유명한 사람인데 이 책으로 더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분의 소개 좀 해주실래요? 사실 이분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출신이고 금융시장의 경력도 있으셔가지고 금융시장에 관련해서 유난히 인사이트가 있는 글들을 많이 쓰셨어요. 네. 특히 2018년에 블로그에 올린 보고서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돈을 다룰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잘못된 원인, 편향, 결함 중에 가장 중요한 20가지를 골라서 정리한 보고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하우절이 관련 주제를 좀 더 깊이 연구해서 확장시켜서 책으로 발전시킨 게 지난 시간에 다뤘던 돈의 심리학이었죠.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도 굉장히 좋은 내용의 책이었고 한국에도 소개돼서 엄청나게 유명해졌는데 돈의 심리학 이후 3년 뒤 모건 하우절은 또 약간 다른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무엇이 변할지에 대해 늘 관심을 갖지만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이 없는 어떤 불변의 법칙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 1000년 후에도 유효할 것 같은 인간의 행동 양식과 반복 패턴에 대한 여러 예시를 들어주고 흥미로운 역사 스토리랑 일화를 들려주는데 이게 바로 불변의 법칙입니다. 2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챕터를 막 제가 줄 그으면서 막 접어가지고 형광펜 치고 읽을 정도로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김 원장님 어떠셨어요? 저도 돈의 심리학에 큰 감명을 받아서 내 인생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읽었는데 역시 인간의 심장을 꿰뚫는 인사이트가 아주 풍부한 명불허전입니다. 이 책은 불변의 법칙이라는 제목처럼 지금 이제 AI 시대다, 로봇 자동화의 시대다, 변화가 굉장히 빠른 시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에 빠져 있는 네. 우리에게 제프 베조스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 제프 베조스가 나는 변하는 것들보다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고민을 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역설적인 사고관에서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관련돼서 유명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미국 오마하 지역의 경제가 초토화되고 어마어마하게 그랬겠어요. 다 초토화됐겠죠. 이걸 본 거장 워렌 버핏이 지인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지인이 버핏에게 물어봤어요. 이 집들 다 망하고 지금 상점 다 망하고 이 경제가 정말 살아날까요? 이러다가 진짜 대공황이 또 오는 거 아닐까요? 이런 걸 물어보니까 버핏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자네 1962년에 제일 많이 팔린 초코바가 뭔 줄 아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스니커즈가 제일 많이 팔렸어.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또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은 2008년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코바가 뭐냐? 물어봤더니 지인이 또 잘 모르겠는데 했대요. 워렌 버핏이 지금도 스니커즈가 제일 많이 팔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는 이야기 종결 끝이라고 침묵 이렇게 책에 나오거든요. 그 한마디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얘기. 그 당시에도 안 좋은 시기를 다 겪고 금리도 올랐다 내렸다가 난리도 아니었겠는데 결국은 변하지 않는 무언가는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불변의 법칙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경제 위기는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텐데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거는 역시 과거에도 극복을 했고 지금도 극복을 했고요. 앞으로도 또 극복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극복을 해 나갈 거라는 거죠. 저자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뭔가 바뀔까, 또 무엇을 더 새롭게 할까, 뉴 노멀이 뭐냐,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시대가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 그거를 풀어서 쓴 책인데요. 그 주제가 23가지가 되는 거예요. 전작에서는 20가지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23가지 됩니다. 그 23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쭉 읽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진짜 인간 그 자체를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불변의 법칙이라는데 결국 사람을 투영해서 보거든요. 사람은 안 바뀐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사람의 탐욕과 두려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 갔다는 사람은 탐욕이 생기고 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을 내리는 게 반복된다. 샤오장의 바보처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 이유는 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5,000년 전 과거로 가도 마찬가지고 5,000년 후 미래로 가도 마찬가지. 사람들에게는 탐욕과 두려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거든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사람들의 행동을 이 사람이 이제 쭉 보고 그런 결과들을 쭉 확인하면서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결국 사람들은 진짜 안 바뀌어. 본질적인 탐욕과 두려움 때문에 불변의 어떤 패턴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 주식 시장도 몇십 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불변의 법칙엔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23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각 법칙은 인간의 행동, 사회, 경제 시스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흥미로운 통찰력을 주고요. 우리 개인의 성공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맞아요. 지침을 줍니다. 23가지 이 불변의 법칙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우리 환상환 원장님께서 엑기스만 한번 요약을 해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마치 여러분이 책을 다 읽을 느낌이 들도록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앞으로의 미래는 알 수 없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9.11 사태 그때 비행기가 와서 월트레이드 센터를 충돌했잖아요. 근데 그때 아침 뉴스에서는 오늘 정말 좋은 최고의 날입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불과 1시간 이후에 그런 일이 터졌거든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리스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꽤 뛰어나거든요. 근데 다만 뜻밖의 놀라운 일을 예측하지 못할 뿐인데 그게 리스크다. 그러니까 당신이 대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대비해라. 그걸 뺀 게 리스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대치와 현실. 그러니까 행복을 위한 제1원칙은 기대치를 좀 낮춰라.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행복과는 멀어진다. 네 번째, 인간 그 알 수 없는 존재. 훌륭한 특성을 가진 사람은 훌륭하지 않은 특성도 함께 갖고 있다. 독특하지만 인간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확률과 확실성.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확실성. 주식시장이 다 그걸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불확실한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똑같아요. 다음에 여섯 번째는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한다. 스토리는 언제나 통계보다 힘이 세다. 여러분들 스토리에 대해서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지 간에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 통계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일곱 번째는 통계가 놓치는 것. 우리가 통계 오류도 있었고 그래서 측정할 수 없는 힘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통계를 절대 믿지 마라. 여덟 번째,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 이제 요거는 시장이 미친 듯이 과열되는 것은 고장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미친 듯한 과열은 정상이다. 더 미친 듯한 과열되는 것도 정상이다.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평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계속 평화할 줄 알고 평화의 세상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계속 올 줄 알고 다른 걸 대비를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 그게 혼돈의 씨앗을 만들어서 나중에 다시 혼돈한 세상이 됩니다. 다 혼돈해지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평화의 씨앗이 쓰면서 또 평화가 됩니다. 사이클이네요. 똑같이 반복하는 걸 계속한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더 많이, 더 빨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무리한 속도를 내면 나쁜 아이디어가 된다. 그러니까 더 많이, 더 빨리 하지 말란 얘기고요. 열 번째로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고통은 평화와 달리 집중력을 발휘시킨다. 그래서 고통을 참고 견디는 순간 그게 집중력을 발휘해서 마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결국 복리 얘기죠. 그렇죠. 11번째는 비극은 순식간이고 기적은 오래 걸린다. 좋은 일은 작고 점진적인 변화가 쌓여 일어나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나쁜 일은 갑작스러운 신뢰 상실이나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 탓에 일어나니까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항상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12번째는 사소한 것과 거대한 결과. 작은 것이 쌓여 엄청난 것을 만든다. 사소하다고 우리가 1%, 0. 몇 프로 이게 뭐야? 하지만 그게 쌓이면 거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13번째는 희망 그리고 절망인데요. 발전을 위해서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공존해야 한다. 희망만 가득해도 안 되고 절망만 가득해도 안 되고 이게 서로 공존을 하고 그 사이클처럼 서로 돈다. 14번째는 완벽함의 함정.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함을 추구하잖아요. 불완전함이 오히려 더 유용하다. 완벽함을 좀 포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왜냐면 어차피 안 되니까. 그다음에 15번째는 모든 여정은 원래 힘들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러니까 원래 힘드니까 나 왜 이렇게 힘들지 하지 말고 그냥 원래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고통을 개의치 않는 마인드다. 원래 힘든 거니까 괜찮아 라고 견뎌야 된다는 얘기예요. 16번째는 계속 달려라. 경쟁 우위는 결국엔 사라진다. 내가 지금은 1등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점점 내려온다. 계속 달려야 된다. 그 얘기고, 그렇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목표를 너무 높게 두고 하지는 말라는 얘기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17번째는 미래의 경이로움에 대하여. 발전은 늘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발전은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미래에 대한 경이로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18번째는 보기보다 힘들고 보이는 것만큼 즐겁지 않다. 거짓말이라는 비료를 준 땅의 풀이 언제나 더 푸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정말 좋은 거는 옆집에 잔디는 더 푸르다라는 미국 속담이 있는데, 옆집에 잔디 보면 푸르고 되게 예쁘고 좋고 야 저런 데 살면 좋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를 가꾸는데 엄청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잡초도 뽑아야 되고 결국은 보기보다는 힘들고 보이는 것만큼 즐겁지 않다. 나머지는 김 원장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인센티브. 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데, 인센티브가 때로 정신 나간 행동을 하게 해요.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을 정당화하거나 변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번째는 겪어봐야지 안다.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겪어봐야지 알 수 있다. 21번째, 멀리 보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장기적인 전략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에베레스트 산 밑에서 정상을 가리키면서 저기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제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시작이 되겠죠. 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22번째는 복잡함과 단순함.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서 좋을 것은 없다. 복잡한 것도 있어야 되고 단순한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균형을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 사람이 이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견해를 갖고 있을까, 이런 경험을 한다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맞아요. 요 마지막 얘기는 사실 우리가 아까 세대에 관련된 얘기도 했었는데,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도 결국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처나 경험이나 흉터를 그게 결국은 남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한다면 나도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래된 책들이 되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시대의 생각들을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은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것으로 바꾸고 싶어서 눈에 힘을 잔뜩 주고 더 많은 데이터로 더 정확하게 더 똑똑하게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그 반대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넓은 시야를 갖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알아내려고 하는 대신에 과거의 역사가 피해가지 못한 어떤 중요한 일들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책을 보는 게 그 중에 하나겠죠. 고전. 그렇죠. 고전 투자책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네.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불확실한 날을 예측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 세월이 흘러도 유의미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네. 거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진짜 대단한 걸 한 방에 터트려야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지금 당장 올해 또는 내년의 성과에만 급급합니다. 지금 몇 프로 올랐어? 100%, 200%.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수익률이 얼마일까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그러나 책에 나왔지만 단기간에는 마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리효과의 숨겨진 수학을 이해한다면 당신이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할까가 아니고, 내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수익률이 얼마이고 어떻게 해야지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은 불변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불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칙이 있다는 거죠. 네. 워렌 버핏이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많은 일들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네. 그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면 무엇이 변하지 않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불변의 법칙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본성과 그 행동들을 잘 곱씹어보고 단순화한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